한양대학교 구리병원 피부과의 서현민입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유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선대학교 병원 피부과 교수 나찬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 교실 이영복입니다. 네, 오늘은 전문의 선생님들을 모시고 무좀의 전문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선생님들께서도 매일 진료하시면서 정말 많은 질문을 받아보실 것 같은데요. 혹시 기억에 남는 진료 사례가 있으실까요? 얼마 전에 이제 발을 잘 걷지 못하시면서 들어오신 할머니 한 분이 이제 보호자분과 함께 오셨는데 작년 9월에 이제 빙초산에 발을 담가서 너무 심한 이제 화학적 화상을 입고 난 다음에 현재도 흉터 때문에 발이 굉장히 힘들어서 오신 환자분이 있으셨거든요. 물론 그 질환 때문에 오신 건 아니셨지만 이것도 어떻게 지금 치료할 수 없냐라고 하셨는데 좀 흉터가 너무 심하고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손을 쓸 수 없는 단계로 오셨더라고요. 벌써 1년이 거의 다 돼가는 시점에서 아직도 낫지 않고 잘못된 치료로 그렇게 부작용을 고생하시는 분을 보니 아 정말 잘못된 무좀 치료를 하신 분이 아직도 계시구나 하면서 제대로 된 무좀 치료를 알려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피부과 수련을 받게 되면 이제 제가 레지던트 1년차 때 얘기인데 응급실을 가게 되는 경우가 사실 드물어요. 이제 두드러기가 아니고서는. 근데 저희 응급의학과 친구들이나 내과 친구들이 너무 부러워하더라고요. 피부과는 좋겠다. 근데 제가 무슨 소리냐? 아니다. 무좀으로도 응급실 올 수 있다. 응급 무좀이 얼마나 무슨 가려우면 잠 못 잔다? 무조건 올 거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에 정말 무좀 때문에 응급실 오신 환자분이 있었어요. 네, 빙초산도 아니고 너무 가렵고 약주 한 잔 걸치셨나 봐요. 그래서 너무 가려웠던 나머지 밤새 피가 범벅이 될도록 긁어버려가지고 그 상태에서 이제 응급실 왔던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기억이 많이 남네요. 네. 응급실 하니까 저도 떠오르는 사례가 있는데요. 저는 작년에 갑자기 당직을 설 일이 좀 있어가지고 당직을 쓰는 와중에 이제 코리아서 내려가 봤더니 대상포진이 왔다고 이제 급하게 내려갔습니다. 이제 약간 체중이 나가시는 여성분께서 여기 이제 몸통에 대상포진이 생겼다고 이렇게 아프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제가 아는 대상포진이랑 조금 모양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대상포진이 원래 이렇게 생겼었나? 하면서 좀 당황스러운 마음에 이렇게 겨드랑이도 이렇게 봤는데 체부백선 환자분이셨는데 그래서 약을 쓰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빨리 좋아지셔서 환자분은 만족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험들이 사실 저희는 응급실하고 연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레지던트 1년차, 거의 뭐 20년 전이죠. 그때 이제 응급실 콜이 와서 내려갔더니 목초에게 발을 담그신 중년 남성분께서 정말 발을 듣지도 못하고 의자에서 앉아 계시는데 아 이걸 어떻게 보면 약간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이 상황을 이제 본인도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주변의 말씀만 듣고 그런 일들을 하신 거죠. 근데 그런 환자분들이 사실 일상에서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아직도 그런 치료를 권유하는 친구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잘 알려야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저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보실까요? 그냥 OX로만 말씀드리면 사실은 바르는 무좀약은 처방약과 일반약 사이에 큰 차이, 성분적인 차이는 별로 없고요. 먹는 약은 당연히 처방이 있어야만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물어보시죠. 아, 그럼 약국 가서 그냥 연고 하나 사가지고 바르면 되나요? 이렇게 이제 질문하실 수 있겠는데요. 항상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는 재료가 같다고 결과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무좀의 경우에는 접촉 피부염이나 한포진처럼 다양한 습진과도 사실은 감별을 해야 되고요. 손발톱 무좀이 있을 때에는 뭐 전신적인 질환이나 건성 같은 질환에서 발생하는 이영양증, 흔히 말해서 모양이 변형되는 것과도 감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진단을 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두피에 있는 건선이나 손발톱 무좀, 그리고 우리 이제 흔히 말하는 각화형 타입의 발무좀의 경우에는 바르는 연고로는 잘 되지 않고요. 먹는 약을 같이 써야 하는 경우도 많고 치료 시기를 놓치면 탈모가 유발된다든지 다른 2차적인 감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성분이라고 해서 그냥 약국에서 구매하셔서 치료하고 치료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요.
정확히 피부과를 방문해서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 플랜을 세우고 치료해 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좀약 흔히 이제 경구 항진균제를 말하게 되는데요. 이제 대부분의 무좀약이 간에서 대사가 되고 또한 이제 콩팥 이제 여러 개를 통해서 이제 배설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나 이제 간에 있는 대사 효소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우려성 신부전이라든가 이제 부정맥, 혈압약종 계통의 이제 순환기 계통에 쓰는 약물들이라든가 그 요즘 많이들 처방하시죠 고지혈증 약 같은 거 그리고 항우울제, 항불안제, 그 진통제까지 상당히 다양한 많은 약들이 간의 대사 효소를 통해서 대사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무좀약의 이제 혈중 농도를 높이거나 낮추게 돼서 조금 부작용도 우려된다든가 치료 만족스러울 만한 그런 치료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가 꽤나 많거든요. 그래서 꼭 이제 그런 약들을 처방을 받으실 때는 이제 전문의와 꼭 상담 후에 처방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트라코나졸이라는 이제 또 경구 약제가 있는데 이 약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위산이 어느 정도는 존재해야 약 흡수도가 높고 이제 약 효과가 잘 발휘가 되는데 요즘 위장병을 많이 달고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위산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이 꽤나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트라코나졸 같은 항진균제를 드셨을 경우에는 이제 위산 억제제를 함께 안 드시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우리가 경구약제로 사용하는 무좀약들 꼭 이제 무좀약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약들은 간이나 신장을 통해서 이제 대사와 배설 과정을 거치고 결국에 나갈 때는 신장이나 대변, 담즙 이런 경로를 통해서 나가게 됩니다. 터비나핀 약제의 경우에는 신장으로 약 80% 정도가 배설이 되게 되는데요. 따라서 신장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터비나핀의 약 용량을 반 정도로 감량을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고요. 앞서 나찬호 교수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트라코나졸이라는 약제는 우려성 신부전이나 그런 이제 심실 기능이 정상이 아닌 분들께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무좀약들은 대체로 이제 심한 간장의 환자들이나 아니면은 만성 간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도 이제 복용이 안 되겠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 주신 내용이긴 한데 이트라코나졸 약제가 이제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이 아주 많은 편입니다. 그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으로는 고지혈증 약물이 있겠고요. 고지혈증 약물 중에서도 특정 성분이 상호작용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약들을 드시는 경우에는 피부과 전문의와 상의를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임신 중에도 무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임신 중에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무좀약이 있기는 한데요. 사실상 임신 중에는 잘 처방에 손이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또한 임신뿐만 아니라 모든 경구 항진균제들은 모유로 배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유를 하는 여성분들은 경구 항진균제를 복용을 할 때에는 수유를 잠시 중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선 바르는 무좀약 같은 경우에는 큰 부작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제대로 한 다음에는 바르는 무좀약을 잘 바르면서 빠르게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먹는 무좀약 같은 경우에는 앞서 다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약물에 의한 부작용이 꽤 있을 수 있으니 진단을 정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치료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발 뒤꿈치에만 각질이 있는 분들은 사실은 이제 진단적인 접근이 좀 필요합니다. 무좀인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그냥 과각화증이 있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이고요. 이제 발 전반적으로 각화형 타입으로 무좀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제 보기 싫다고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그러니까 집에 있는 각질 제거기를 이용한다든지 테타올로 민다든지 이런 거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2차적인 감염을 유발하거나 또는 이제 각질이 날리면서 오히려 더 퍼지는 현상도 생길 수 있고 또 무좀 자체도 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서 우리가 이제 처방드리는 약들 중에 살리실릭산이나 요소, 유릭엑시드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는 연고들을 이용해서 같이 사용하시면 훨씬 더 각질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저 이 질문 받고 되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집에 신발을 쟁여놓고 사시는 분들은 버리셔도 되겠죠. 네.
대부분 뭐 한두 켤레를 다 이렇게 돌려서 신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신발을 다 버리는 건 말도 안 되고요. 이제 잘 빨아서 신거나 이제 요즘 잘 삶고 잘 건조시켜서 쓰면 저는 무방한 경우가 많고, 다만 이제 곰팡이 포자가 신발 안에 이제 존재하는 경우가 꽤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건조 살균 과정을 잘 거쳐야 되겠고, 요즘 또 자외선 살균기도 나름 잘 이제 시중에 잘 유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여름철, 장마철이나 습한 계절에 이제 그때가 문제가 되는데, 이제 신발 한번 젖게 되면 귀찮으셔가지고 그냥 다 나물나라 던져버리시는데, 꼭 신발이 젖게 되면 이제 마른 신문지라던가 그런 것들 잘 구겨가지고 신발 안을 잘 건조시키는 게 중요하겠고, 또한 이제 장마철 같은 경우는 신발장 안에 이제 제습제 같은 거를 잘 이제 세팅해서 구비해 놓으시면 좀 더 바람직한 결과를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무좀의 전문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선생님들과 같이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어서 손발톱 무좀의 전문적인 치료법 2탄으로 찾아뵐 테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그 전에 저희 대한피부과학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